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차가웠던 그분이 마지막 하루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국을 떠서 어머니께 건네고 손주 머리를 쓰다듬고 제주도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온한 얼굴로 떠나셨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저는 그 하루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 48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73이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직도 어색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계셨으니까요. 아버지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기억하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신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펼쳐들고 저녁이면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신문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일찍 자라. 아버지의 말은 늘 명령형이었고 짧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살림을 꾸려나가셨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었고 반찬이 맛있어도 칭찬 한 번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다, 싱겁다, 왜 이것밖에 없냐는 불평만 늘어놓으셨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예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 금상이었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상장을 들고 뛰어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아빠, 나 상 받았어.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우리 준호 대단하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칭찬을 원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잘했다. 아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성적표를 보여드렸지만 아버지는 더 잘해야지라고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학비 많이 들겠네가 전부였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돌아온 날도, 취직을 한 날도,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은 그저 책임져야 할 짐이었을까요? 술을 드시면 더 심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나 같은 아버지 만나서 너희들은 팔자 좋다. 이 집안 먹여 살리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화를 내는 아버지.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우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신가 보다. 우리 조용히 하자. 어머니의 변명이 이제는 이해됩니다. 그 시대 남자들이 다 그랬다고, 아버지도 나름대로 힘드셨을 거라고. 하지만 어린 시절의 저는 그저 아버지가 무서웠고 나중엔 원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신날에도 꽃 한 송이 사오신 적 없었고 결혼기념일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병문안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시고 가서였죠. 왜 이렇게 약해서 병원 신세를 지냐. 병상의 어머니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벽 같은 사람, 차가운 바위 같은 사람. 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면 시끄럽다고 하셨고 안아달라고 하면 저리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자도 점점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죠. 작년 명절 때의 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6살 된 제 아들 지호가 할아버지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좋아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떨구었고 아내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할아버지는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표현할 감정 자체가 없는 분이라는 걸.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한 달 전, 정확히 3월 15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최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평생직이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바둑을 두러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 때라면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셨을 텐데 그날은 방에 들어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배 안 고파. 한참 뒤에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방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뭘 찾으시나?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신문을 읽지 않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밥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계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지호가 할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아침 인사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평소라면 그래, 학교 가라고 하셨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지호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아니 처음 발견한 보물을 보듯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지호야. 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부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할아버지. 학교 재밌니?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자에게 질문을 하다니, 그것도 일상적인 대화를. 네,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이도 하고요. 그래, 그렇구나. 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상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서재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편지지를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고 뭔가를 쓰려다가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러시더니 결국 한 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다시 새 종이를 꺼내 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엔 좀 더 길게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구겨서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쓰신다고? 평생 편지 한 통 써본 적 없는 분이 편지를 쓰려 하시다니. 그날 밤 쓰레기통을 슬쩍 확인해 봤습니다. 구겨진 종이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미안하다. 그 세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거기까지만 쓰고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 영수야, 나 박기태다. 그때 일은 영수는 아버지와 사업을 하다가 틀어진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20년째 연락이 끊긴 사이였죠. 도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야, 나다. 박기태. 정말로 그 영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20년 만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미안했다. 내가 욕심이 과했어. 내 말이 맞았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만나자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쯤은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고 나서 아버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너 아버지한테 서운한 거 많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 많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아버지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입을 여셨다가 다시 다무셨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외출을 하셨습니다. 평소 토요일이면 거실에서 TV를 보시거나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날은 양복을 차려입고 나가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가 물으셨지만 아버지는 잠깐 나갔다 온다고만 하셨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돌아오신 아버지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국 봉투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영양제 좀 샀다. 하지만 봉투를 살짝 열어보니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비타민이었습니다. 지호가 먹는 젤리 모양 비타민. 할아버지가 왜 어린이 비타민을? 의문은 오후에 풀렸습니다. 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지호를 부르셨습니다. 지호야, 이리 와봐. 네, 할아버지.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비타민 통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샀다. 지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할아버지께 안기려 했습니다. 평소라면 됐다, 가서 놀아라고 하셨을 텐데. 아버지는 어색하게 지호를 받아 안으셨습니다. 딱 3초 정도였을까요? 금세 놓으시면서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서 숙제해라.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그게 미소인지 경련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각자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지호가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손에 그림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읽어주세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한테 가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뭔데? 토끼랑 거북이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책을 펼치셨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동화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딱딱했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신문을 읽듯이 읽으셨죠.
하지만 지호는 할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경청했습니다. 토끼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끝. 와, 재밌어요. 할아버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아버지가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아버지는 다시 첫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읽으셨습니다. 토끼 목소리를 조금 높이고 거북이 목소리를 낮게 하시면서 서툴렀지만 노력하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으로 대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그런 우리의 시선을 의식하셨는지 아버지는 책을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가서 놀아라. 하지만 지호는 할아버지 볼에 뽀뽀를 하고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는 볼을 만지시며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부모님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를 여보라고 부르시다니. 평소엔 그냥 임마하고 부르시는데. 왜요? 어머니도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지 않나? 네, 정기 검진 날이에요. 같이 가지. 네, 내가 같이 가겠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믿기지 않으셨나 봅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에 동행하겠다는 말을 들으신 거니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자고 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탁하는 것 같은. 그럼. 고맙죠. 다음 날 정말로 아버지는 어머니와 병원에 가셨습니다. 제가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두 분이 나란히 현관을 나서시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병원. 어머니 검진. 아, 네. 두 분이 나란히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노부부가 아니라 어색한 소개팅 커플 같은. 병원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땠어요? 글쎄, 아버지가 계속 옆에 계시니까 오히려 불편했어. 하지만 어머니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데요? 검진 끝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병원 앞 카페에 가자고 하시더라고. 카페요? 아버지와 카페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지. 아버지는 아메리카노, 나는 카푸치노 시켜서 마셨어. 그냥 커피 마신 거예요? 응. 한 30분 정도 앉아 있었나? 별 얘기는 없었는데.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더라고. 손을요? 그냥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살짝. 금방 놓긴 했지만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야. 아버지가 먼저 내 손을 잡은 건 3월 말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잠깐, 다들 앉아봐. 온 가족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꺼내기 힘든 말이 있는 것처럼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다음 주가 어머니 생일이지? 맞습니다. 4월 3일이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있나?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갑자기 왜? 생일인데 뭐라도 해야지. 40년 동안 한 번도 챙기지 않던 생신을 이제 와서 챙기겠다는 말씀. 괜찮아요. 그냥 평소처럼. 아니야. 뭐라도 하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외식이라도? 제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외식. 어디가 좋겠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은 어때요? 좋지. 예약해라. 그렇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생신 외식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또 외출을 하셨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나가 계셨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밖에 계시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 사오셨어요? 그냥 필요한 거. 아버지는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얘기로는 그 안에 스카프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스카프를 사왔어. 정말요? 그것도 비싼 브랜드 제품을.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하늘색이었어. 아버지가 어머니 좋아하는 색을 아세요? 그러니까 놀랍지. 하늘색. 어머니가 늘 하늘색이 제일 예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니. 드디어 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한 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 의자를 빼주셨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먼저 드시지 않고 어머니를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먹어. 어머니께 권하시는 아버지. 네. 어머니도 어색해 하시면서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국을 떠서 어머니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식기 전에 먹어. 그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국을 떠드리다니.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국그릇을 받으시며 눈물을 참으려 애쓰셨습니다. 고마워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하신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식사 내내 아버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께 이것저것 집어드리고 물도 따라드리고 서툴고 어색했지만 노력하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지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생일이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친절한 거예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너무나 날카로웠으니까요. 그래. 할아버지가 좀 더 친절해야겠구나. 아버지의 대답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정하시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네. 생일 축하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우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생일 축하 인사였으니까요. 4월 둘째 주, 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버지가 정원에 나가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심어놓고 방치했던 장미나무 앞에 서서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장미가 시들었네. 물을 안 줘서. 아버지는 호스를 들고 장미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장미 좋아하시잖아.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그 장미나무는 10년 전 어머니가 심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셔서 제대로 가꾸지 못했죠. 이제라도 잘 키워야겠어. 아버지는 시든 잎을 하나하나 떼어내셨습니다. 화요일 저녁, 아버지가 앨범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먼지가 쌓여 있던 것을 꺼내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지호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이야. 우와, 할아버지 멋있어요.
흑백 사진 속 청년은 정말 훤칠했습니다. 이건 할머니예요? 응. 할머니 젊었을 때지. 예뻐요. 아버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너희 아빠 돌잔치. 이건 결혼식. 이건 제주도 신혼여행. 제주도 사진에서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아버지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아버지가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거실에서 통화하셨습니다. 형님, 저 기태입니다. 큰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재산 문제로 10년째 의절하고 지내는 큰아버지.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형님, 그때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어요. 또 사과였습니다. 아니, 만나자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쯤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할 일을 하나씩 하는 중이다. 할 일이라니. 무슨 할 일이 있으신 걸까요? 목요일 저녁.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 학예회에서 상 받았던 거 기억하나? 놀랐습니다. 그 오래전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네, 기억해요. 그때 내가 축하 안 해줬지? 미안하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난 일에 대해 사과를 하시다니.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다. 안 괜찮아. 내가 얼마나 서운했겠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대 전역할 때도,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내가 한 번도 잘했다고 안 해줬지?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버지의 사과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아버지가 양복을 차려입으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은행. 은행은 왜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오후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다.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해놔야 할 일이었어.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놔야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야. 토요일. 그날이 왔습니다. 운명의 토요일. 아침부터 아버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샤워를 하시고 면도를 하시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아니다. 그냥 깔끔하게 입고 싶어서. 아침 식사 때 아버지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셨습니다. 지호, 아내, 나, 그리고 어머니. 마치 얼굴을 외우려는 것처럼. 다들 밥 많이 먹어라. 평범한 말이었지만 왠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토요일 오후,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산책 좀 하자. 산책이요? 응. 날씨도 좋고. 두 분은 집 앞 공원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두 분을 지켜봤습니다. 나란히 걷는 두 분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뭔가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때론 웃기도 하시고, 1시간쯤 지나서 돌아오신 어머니의 눈이 빨갰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냥 옛날 얘기.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직접 상을 차리는 걸 도우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다. 같이 하자. 아버지는 그릇을 나르고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리에 방석을 깔아드렸습니다. 앉아. 식사가 시작되자 아버지가 국을 떠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행동이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놀랐습니다. 잘 먹어. 네. 그리고 아버지는 반찬을 하나하나 어머니 앞으로 밀어드렸습니다. 이것도 먹어. 좋아하는 거잖아.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다음에 우리 여행 한번 가자. 우리 모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여행을 가자고 하시다니. 어디로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제주도. 제주도요? 신혼여행 때 갔었잖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보는 것도 좋겠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좋아요. 봄 끝나기 전에 가자. 5월쯤? 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지호를 부르셨습니다. 지호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네, 할아버지. 지호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지호를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손자를 무릎에 앉히신 건. 지호야. 네. 할아버지가.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잘해줄게. 네. 할아버지 최고. 지호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도 지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한다, 지호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다니.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호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밤 9시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서재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라. 네. 준호야, 그동안 내가 정말 나쁜 아버지였다. 아버지,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편지다. 너한테 쓴 편지. 받아든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읽어라. 왜요? 그냥. 나중에 읽어. 아버지는 일어서시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준호야. 네. 자랑스럽다. 네. 내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제 아버지여서 자랑스러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밤 10시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찍 주무세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준호야. 네. 행복해라. 네. 아버지도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5시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여보, 여보. 뛰어가 보니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하지만 숨은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3시경입니다.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아니, 어제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왜 이제야 그렇게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빼서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4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제주도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미안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남편이 될게. 당신의 영원한 남편 기태. 어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알아요. 사랑하는 거 알아요.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한 영수 아저씨도 왔고 10년 만에 화해한 큰아버지도 왔습니다. 기태가 며칠 전에 전화했어. 미안하다고, 화해하자고, 마지막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구나. 모두가 아버지의 마지막 한 달을 기억했습니다. 변화한 아버지를, 노력한 아버지를, 사랑을 표현하려 애쓴 아버지를. 지호가 영정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웃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행복했나 봐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마지막은 행복했을 거야. 분명 행복했을 거야.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 3월 15일 최가 죽었다. 내 친구가 죽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아들이 울며 말했다. 아버지가 항상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대요. 말은 안 하셨지만 사랑하셨대요. 나는 어떨까? 내가 죽으면 준호가 뭐라고 할까? 차가운 아버지였다고? 무서운 아버지였다고? 무섭다. 내 인생이 무섭다. 다음 페이지. 3월 18일 오늘 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저 좋아해요? 대답하지 못했다.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오늘부터 바꿔야겠다. 아니, 바꿀 수 있을까? 늦었을까? 또 다른 페이지. 3월 25일 영수에게 전화했다. 20년 만이다. 사과했다. 용서해줬다.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자존심이 뭐라고. 4월 1일 오늘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쓰고 찢고 결국 전하지 못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하지만 말하고 싶다. 죽기 전에 꼭 말하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 4월 7일 오늘 제주도 얘기를 꺼냈다. 아내가 좋아했다. 정말 가고 싶다. 40년 전 그날처럼 손잡고 해변을 걷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있을까? 최근 가슴이 자주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아니다.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미안하다고 말하기. 고맙다고 말하기. 내일 꼭 말해야지. 내일은 꼭.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눈빛으로, 마지막 편지로. 서랍을 더 뒤지다가 봉투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가족 각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들.
어머니 것을 먼저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 그때 생각했어. 이 사람과 평생을 살고 싶다고. 그런데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늘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당신이 좋아하는 꽃 한 송이 사준 적 없고, 당신이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준 적 없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매일 밤 당신이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 고맙다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사랑해. 40년 동안 매일 사랑했어. 말하지 못했을 뿐이야. 다음 생에 또 만나면 그때는 매일 말할게. 사랑한다고. 마이너스 당신의 못난 남편 기태가 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네가 학예회에서 상 받던 날을 기억한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네가 대학 합격하던 날도, 취직하던 날도, 결혼하던 날도 모두 기억한다. 매번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역시 말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내 아버지도 그랬거든. 칭찬에 인색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고, 나는 그게 싫었는데 결국 나도 똑같이 되어버렸구나.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외로웠을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 텐데. 너는 최고의 아들이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나처럼 되지 말고 매일 안아주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버지가 되어라. 마이너스 아버지가. 지호의 봉투도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지호에게 할아버지는 지호를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나중에 크면 이 편지를 읽겠지? 그때쯤이면 할아버지는 없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줘. 할아버지가 지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안해.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지호야, 행복해야 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해.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우리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모든 말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생전에 입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떠나신 지 한 달, 저는 매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달의 아버지를. 왜 그렇게 변하셨을까? 죽음을 예감하셨을까? 아니면 단지 늦었다는 걸 깨달으셨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그러셨어. 뭐라고요? 여보, 내가 좋은 남편이었나? 라고.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라고 했어. 정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며 알아. 미안해라고 하셨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오늘 하루는 좋은 남편이었지? 라고 물으셨어. 그래서 네, 오늘은 최고였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됐어. 한 번이라도 좋은 남편이었으면 됐어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호가 가끔 묻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 왜요? 할 일을 다 하셨거든. 무슨 일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일. 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아버지, 나 사랑한대요. 응, 많이 사랑하셨어. 나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이의 순수한 고백에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서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들어가 아버지 의자에 앉아봅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신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액자 뒤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 보물들. 짧은 메모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이거 봐.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가지고 다니셨대. 펼쳐보니 저희 가족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마이너스 좋아하는 색 하늘색, 좋아하는 꽃장미, 좋아하는 음식 멸치볶음. 준호 마이너스 좋아하는 색 파란색, 학예회 상 받은 날 1985년 5월 15일. 지호 마이너스 좋아하는 것 토끼, 그림책, 젤리 비타민.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 하셨을 뿐. 어머니, 이건 언제부터? 모르겠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 울지 않아도 좋다. 단지 가끔 생각해주면 좋겠다. 나쁜 아버지였지만 마지막엔 노력했다고. 오늘은 아버지 49제입니다. 절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 아버지가 결국 사드리지 못한 꽃.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장미를 받아들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으로. 준호야. 아버지, 잘 지내니? 네, 아버지는요? 응, 잘 지낸다.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때 그렇게 변하셨어요? 늦기 전에 하고 싶었거든. 뭘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평생 못했으니까 마지막 한 달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준호야, 고맙다. 뭐가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응. 아버지 꿈을 꿨어. 무슨 꿈? 웃고 계셨어. 행복해 보이셨어. 다음 날 가족 모두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가고 싶어 하셨던 제주도. 40년 전 신혼여행지였던 해변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6월 일부야. 여기 뿌리려고. 바다에 아버지를 뿌렸습니다. 파도가 아버지를 품었습니다. 여보, 제주도 왔어요. 40년 만에 다시 왔어요. 어머니가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수고했어요. 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이제 바다에 사세요? 응. 그럼 바다 올 때마다 할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 만날 수 있어. 좋아요. 아이는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기일이 되면 우리는 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한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책 읽어주셨지? 맞아, 토끼와 거북이. 할아버지가 국 떠주신 것도 기억나? 응, 어머니가 우셨잖아.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눈물 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한 달은 우리에게 선물이었습니다. 40년의 차가움을 녹인 한 달. 평생의 사랑을 압축한 한 달. 저는 이제 매일 지호를 안아줍니다. 사랑해, 아들. 나도 사랑해, 아빠.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들을 저는 합니다. 매일 아내에게 말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버지가 주신 교훈입니다. 늦기 전에 말하라고.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고. 가끔 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이제는 그 무뚝뚝한 표정 속에서도 사랑을 봅니다. 표현하지 못했을 뿐 늘 있었던 사랑을 아버지 사진을 향해 말합니다.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였어요. 특히 마지막 한 달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는 요즘 행복해 보입니다. 어머니 외로우세요? 아니, 아버지가 늘 함께 있는 것 같아. 어떻게요? 바람이 불면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 같고 햇빛이 비치면 아버지가 웃는 것 같아.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와 대화하십니다. 여보, 오늘은 뭐 먹을까? 여보, 날씨 좋네요. 여보, 지호가 또 컸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끝내십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지호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꼭 말해야 해. 뭐요? 사랑한다고. 왜요? 안 그러면 후회해. 할아버지처럼? 아니, 할아버지는 결국 말씀하셨어. 언제요? 마지막에. 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매일 말할래요. 사랑한다고. 그래, 그게 좋아. 오늘도 저녁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빈자리가 하나 있지만 그 자리도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죠?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대답처럼.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아버지였을 뿐. 그리고 마지막 한 달, 아버지는 평생의 사랑을 쏟아내셨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으로, 어색하지만 간절하게. 그 한 달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아버지가 웃던 얼굴을, 아버지가 안아주던 손길을,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그 세 마디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도 늦기 전에 말할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사랑한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달을 주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야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마지막 한 달 동안 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40년 만에 처음 하신 말씀들. 그리고 다음날 평온히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요.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 한 달을 평생 기억하며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늦기 전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